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삶은 사이다의 최영주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말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말인가요? 어느 분은 들어봤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처음 듣는 말인데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이 말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말을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정신의학자이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예,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요. 이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예, 힘이 있다. 이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외부에 어떠한 자극이 오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요? 내가요. 예,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좀 느껴지는 그 표현이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만약에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압도당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너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이번 영상에서는요, 예, 우리 관계 속에서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한 자극, 그 자극이 나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 반응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확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겠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 방법만이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두 번째 차원에서 짧은 영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일단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너무 작으면 이런 말 많이 할 거거든요. 내가 그 순간에 좀 참을 걸.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해요. 아유, 그때는 내가 이성을 잃었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런 후회,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줄여보는 차원에서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요. 일단은요,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만 대화가 진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는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이 나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좀 불편해지는 그 지점에서 먼저 알아차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는 지속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서 잠시 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 큰일 나지 않잖아요. 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큰일 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쉽시다 하는 정도까지 말할 수 있으려면 예, 그래도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알아차림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정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 좀 짜증났던 것들이 좀 일정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감정이 드네를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요.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내 거부터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보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관찰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짜증, 화, 분노, 그리고 억울함, 섭섭함, 그리고 뭔가 무시당한 기분, 예, 불안, 두려움,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 내 겁니다. 예,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림하는 것부터요. 나한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걸 내가 가장 원하는 거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지? 라고 하는 욕구를 알아차리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까지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거일까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의 욕구를 알아차렸으면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지혜롭고 좀 적절한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용기 있게 그 반응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극이 있었을 때 바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면서 훨씬 더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은 그게 말이 쉽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주자주 연습해 보는 거.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지. 그리고 그 공간에는 내가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되뇌이면서요. 나의 반응을 선택해가는 그 과정을 지속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차원에서 그런 연습 차원에서 한번 또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평소에도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감정도 알아차린 거를, 그리고 나의 욕구도 알아차린 거를, 그리고 나의 적절한 반응도 한번 적어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떤 상황이 조금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좀 불편한 어떤 지점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종이하고요, 펜 가져오셔서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 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느껴지는 게 지금 뭔가 섭섭함이 느껴지나, 억울함이 느껴지나 해서 내 감정에서 어떤 감정인지를 한번 적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진심으로 원하는지요. 그 욕구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나는 존중받기를 원해. 그러면 난 존중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내가 선택할까? 즉, 나의 말과 행동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한번 선택해야지 하고 직접 해보는 거.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훨씬 더 관계 속에서 좀 더 평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드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만 핵심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한 주인의식도 갖고요, 내 반응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들게 되면 이건 악순환의 구레에 빠지게 되니까요. 네, 어떠세요? 이 짧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음에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 알아차리기, 내 욕구 알아차리기, 그리고 내 반응을 선택하는 것까지 우리 함께 실천하면서요,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